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엑시콘이고요. 엑시콘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000원에 30%예요. 15,000원에 30%. 네. 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네요. 제가 이거를 예. 작년 12월경에 샀거든요. 아,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되셨어요? 예, 8개월 예. 동안 진짜 답답했는데, 네. 예, 이게 얼마까지 음, 목표가 잡으면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헷갈리실 만도 한 게 지금 이 종목이 한 16,000원, 17,000원 요 정도까지 갔다 또 내려오고 갔다가 또 내려오고 계속 반복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못 팔았는데, 네.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는데, 음, 한 8개월 동안 진짜 답답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16,35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네. 뚫고 이번에는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네. 진단해 볼게요. 네. 예. 자, 김정수 전문가님, 엑시콘 15,000원에 30% 갖고 계시는데요. 이 주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더 치고 잘 못 가네요. 이번에는 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예상이 안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전 뚫을 거라는 관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예.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맞춘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흐름, 중간에 어떤 이슈나 변수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하루 이틀 뒤에 어떤 등락은 뭐 전략은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설사 그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제가 맞췄다라기보다 운이 좀 따랐다. 그리고 확률이 조금 더 높았구나. 동전 던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장기적인 흐름을 맞추는 거는 네. 저는 IT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 종목만 움직이지 않고 비슷하게 거의 같이 움직임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키워드만 뽑아낸다면 네. 요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시콘이 있고요. 예. 요거하고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네. 이 주식들을 잘 보면 비슷하죠. 흐름 자체가. 예. 그죠? 고점에서 좀 밀렸던 시기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IT 섹터에서 이제 바닥 치고 돌아섰던 시점도 좀 비슷하고 네. 그죠? 근데 이 기업들을 한번 잘 보면은 유니테스하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테스트 업체인데 유니테스는 이제 주요 납품처가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거의 90%고 그렇죠. 그러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주 납품처가 다르잖아요. 네. 유니테스는 하이닉스 납품처가 제일 중요하고 엑시콘은 삼성전자 납품처가 제일 중요한데 납품처가 다른데 흐름이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공통 분모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요 시점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컨퍼런스 콜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 엑시콘이나 유니세트나 이제 심텍이나 ISC 이런 업체들의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주요 납품처의 전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공통된 섹터의 키워드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삼성전자는 좋고 하이닉스가 나쁘다고 한다면 움직임이 달라야 되는데 그래야 됐죠. 그렇죠. 주력 납품처가 분명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키워드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예. DDR 5 쪽에 대한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과연 되겠느냐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좀 지연될 것이다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 가장 이 투자했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했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와 관련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DDR
이 5의 전환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지수도 갖춰져 있었고 삼성전자도 박스권 갖춰져 있었거든요. 네. 이때 DDR3에서 4로 넘어갔던 주식들은 대랠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DDR 이 전환기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때보다 DDR5의 임팩트가 더 큰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배터리 우리가 용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듯이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거는 뭐랑 관련됐냐면 메모리 용량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되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용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시콘이라든지 유니테스 같은 경우에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갔던 2014년도에서 15년도 이때보다 더 큰 모멘텀, 더 큰 이벤트를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것들이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도 DDR4에서 DDR5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인텔이 차기 CPU에 대해서 차기 CPU 내놓는 거에 대해서 DDR5 쪽에 대한 거를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네. 요거와 관련된 코멘트를 이번에 콩쿨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 엑시콘 같은 경우를 작년도 12월 달에 사서 지금 이제 뭐 매수가 좀 금방이 올라왔잖아요. 네. 작년도 12월 달에 산 거는 12월 달에 산 거고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봤다가 이제 다시 원금을 회복됐으니까 팔아야 되나 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때 진입했던 거는 어쨌거나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논하기 전에 가장 크게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니까 네. 단기 등락은 있겠어도 결국 다시 우상향되는 구조로 가는 구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깐 상태에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비중이 30%예요. 맞나요? 비중이 30%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전략을 짜지 못하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뭐 한 20%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를 가지고 중간에 뭐 매매를 등락을 한다든지 네. 이런 전략이면 상관없는데 30% 비중이면 내 포트에서 주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그냥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등락이 나오게 되면 또 못 참을 수도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15% 정도 되는 비중은 건들지 말고 중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15%를 가지고서 차라리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격대랑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네. 어떻게 제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냐면 직전 고점이 17,300원인데 저는 요 부근에서 한번 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뭐 작년도 12월 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물렸다가 이제 회복이 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는 물량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밀리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죽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점프하기 위한 좀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3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저는 계속 중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서 한 17,000원, 17,300원이니까 요 자리를 만약에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요 부근에서 한 분할 매도를 한번 해봤다가 다시 또 한 16,000원 깨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박스권을 병행하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엑시콘은 아까 제가 삼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하이닉스도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테스트나 ISC, 뭐 심텍 같은 이런 주식들도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 흐름을 하고 같이 보세요. 네. 걔네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주식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걔네들이 계속 급등이 나오게 되면 아까 분할 매도한 타이밍을 조금 늦추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HTS에 관심 종목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엑시콘만 거래하지 마시고 유니테스트나 심텍이나 ISC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을 추가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 비중 조절하는 그 힌트로서 활용을 하시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급등하는 흐름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동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달님 일단 30%를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17,000원 정도 좀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좀 확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또 16,000원 이탈하게 되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진입하시고 이렇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략을 짜서 대응하실 때 이 종목을 보실 게 아니고 심텍이라든지 유니테스트, ISC 이런 비슷한 종목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흐름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충분하게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중장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목표치는 제가 결정 못 합니다. 그 주식 상황이라는 건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뭐 3만 원 간다, 3만 5천 원 간다, 이런 거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가격을 맞춘다는 네. 얘기인데 제가 매니저면 그 가격을 맞추죠. 음, 근데 제가 시세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 예. 매도에 대한 거를 가격으로 콕 집는 거는 신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주식 투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망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엑시콤보다 더 좋은 섹터 기대 수익률이 나왔었을 때 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엑시코는 DDR5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 DDR5와 관련된 투자 본질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라지는 포인트를 일반 투자가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는 보통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능한 거니까 예. 제가 힌트를 좀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드리고자 한다면 가격으로 정하지 말고 한번 기간으로 한번 정해 보셔라. 기간. 그러니까 내가 매도하는 시점을 뭐 3만 원에 팔아야지 2만 5천 원까지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이고 네. 기간으로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면 올해 4분기보다 내년도 1분기까지 모멘텀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이 중장기 추세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가져가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기간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로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엑시콘 살펴드렸습니다.